건축업계 그 다크호스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은 현재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연말이라서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제 뭐 이렇게 공사나 크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기존의 이제 고객분들께서 필요로 해서 불러주시는 거. 음. 신규 고객보다는 이제 기존 고객분들이 많으시고, 그래도 또 중간중간에 감사하게도 이제 신규 고객들이 오셔서 네.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커머셜 쪽으로 좀, 커머셜 쪽으로. 네, 아, 근데 창고 웨어하우스 쪽, 예, 이런 쪽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예. 오늘은 그 레지던셜 쪽으로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레지던셜 하는데 요즘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네. 오른 이유는 뭐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실 텐데 어느 부분이 많이 오르고 어떤 상황이 되고 있죠? 실제적으로 뭐, 코로나라는 코비드 19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런 시대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공급망이 이제 수급이 굉장히 불균형한 부분.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희소 가치가 많아지고, 음. 자재비가 당연히 오르겠죠. 서로들 많이 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사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나무 아닙니까? 나무. 네.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음. 그리고 또 전선 자재 이런 것들도 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음. 특이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래도 근자에는 굉장히 많이 안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공급이 정상화됐다는 것과 그리고 공사가 많이 좀 줄어든 것도 있나요?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돈에 어디에 이제 내 리소스나 내 자본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쓸 거니까 할 때 네. 기본적으로 풍부하고 여유로울 때는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시장 상황이 조금씩 이제 불안해지고 그런 것들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한 되고. 번 더. 예. 이자율도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좀 음, 씀뻑씀뻑 이제 돈을 쓰는 게 음. 리모델링도 잘 하는 것도 좀 많이 줄어들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공사업자들도 그렇고 이런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일은 해나가면서 음. 본인들의 회사도 운영하고 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이 좀 심화되는 거죠. 아, 가격이 예. 이제. 오히려 그래서 지금 뭐 물가도 오르고 공급도 안 좋긴 하지만 공사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없는 거. 아, 경쟁 때문에. 네. 그래서 아. 경쟁, 이게 사실은 경쟁이 없다, 경쟁력이 많아졌다는 거는 공사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맞는 거네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예, 예. 거기 이제 더 많이 몰리니까. 많이 하나에 뭐 몰리니까. 두세 팀의 비딩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음. 네다섯 팀인데, 그 음. 중에서도 사실은 옛날 가격으로도 비딩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이제 그런 좀 패단이 좀 있죠. 어느 순간 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체크 앤 밸런스가 맞춰질 거는 같은데. 실력이 좋으시니까 뭐 아직도 세네 개씩 하고 하여튼 저는 꼭 그런 일이 건 없어 아니고요. 죽겠는데 하여튼 일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몸만 바쁘니까, 몸만. 예. 어때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인건비도 그 마찬가지예요. 건축업체. 저희 쪽에서 보는 그런 거 뭐 정확히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주로 활동하는 오렌지 카운티나 LA 쪽 이런 쪽 보면은 최소 20, 30% 이상은 지금은 특히 기술직에 한해서는 네. 이제 그 정도는 인상률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또 사람을 쓸 수 있고 또 일을 돌릴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뭐 모든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는 그래도 많이 정상으로 왔는데 그래도 공사비는 비슷하다 그러면은 좀 마진이 좀 줄어든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저희 쪽에서 손해는 아니지만 음. 그 정도에 대한 이 파고를 견뎌낼 수 있는 좀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 견적 내실 때 잘 내셔야 되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초기 견적에 예전에 한두 번 볼 걸 세네 번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 견적을 해놓고는 그건 이제 우리 고객들하고 약속이 신뢰네요. 아니니까 신뢰죠. 그렇죠?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 저도 뭐 건축하시는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짜증나는 게 네. 건축하다 자꾸 뭐 올리고 뭐 비싸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 또 그때 한국 팬데믹 때는 견적 내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물가가 뭐 근데 저도 예를 들면은 지붕 공사를 하는데 지붕 견적은 한 10,000불 나왔는데 플라이우드 값만 12,000불인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테리얼 가격이. 메테리얼 가격이 더 나와갖고 예. 그냥 결국엔 또 웃겼어요. 형상이 그때는 못하 미루든지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하여튼간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뭐 어떻게 감수해야는 하지만 그 앞 단계에서 사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그런 견적을 낼 수 있도록 요즘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게 되죠. 그럼 이제 네. 딱 집 같은 걸 이제 보러 가셔서 견적 내실 때 그럼 상당히 조심스러우시겠네요. 일단은 예.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고객분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요. 지금 시장 상황과 이제 매테리얼 가격 구조, 현재의 그런 변동성들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그 위에 있을 것들에 대해 익스큐즈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 팩트를 가지고 하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주간별로 또 이렇게 만나서 자꾸 얘기를 드리면서 이해를 시키고 들어가죠. 예. 근데 뻥 하고 무조건 일을 잡은 다음에 아 이랬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네. 사전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들어가는 게 예. 상호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견적 내는데, 근데 견적을 낼 때 참 그게 있어요. 이제 그 다양하게 나오니까 한두 분 정도 인터뷰했을 때 하여튼간 좀 좋은 분을 하려면 좀 비싼 것 같고, 네. 조금 그런 분은 좀 그렇고, 하여튼간 차이점도 많이 있겠죠. 조금 이따가 뭐 다루기는 하겠지만 네. 이 컨트랙터를 고르는 그런 공사를 이제 마음을 가지셨을 때 이런 요령이랄까 팁이랄까 네. 결국은 뭐 좋은 컨트랙터 나쁜 컨트랙터 기준은 없겠지만 정말 신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시기에서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봐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중간에 스탑하고 가신 분들도 뭐 엄청 많겠죠. 이제 많다는 뭐,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조심해야 그러지 됩니다. 않고, 믿고 하는 거니까 믿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믿어주시면 아유 근데 참 그 애매해요. 그게 보면은 애매하다고 본의 아니게 보면,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본의 아니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다 보면서 요즘에 하여튼 어느 부분을 가장 그 돈을 많이 들여야지 집에. 그러니까 제일 저는 속상한 게 돈 들이고 티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돈은 들였어. 네. 근데 어정쩡하게 부분 이렇게 고치는 그런 손님들도 많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제 파이낸셜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들이 있으시니까 공사라는 게 딱 내가 예상한 버짓 안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쵸.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갭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최선의 노력을 또 해드리는 건데 네. 그럼에도 그런 것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누구 말 맞다 해놓고도 욕먹는 경우도 많은데 좀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감사함에 그런 땡큐를 많이 받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겪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의 또 다른 다음의 고객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주는 점이 있는데 anyway 해놓고도 욕먹을 짓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죠. 그게 정말 진짜 고객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어떤 집들을 보면 겉에만 이렇게 좀 해놓고 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터치가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 한 데 가서 보면은 그냥 깔끔하게 잘 마무리죠. 잘 지으시고 정말 참 많이 성장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게 참 작은 차이인데 그게 좀 그걸 끝까지 봐주고 그걸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컨트랙터들을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한두 분 정도 인터뷰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낸셜 그런 쪽도 하여튼 능력 메이나 그런 것도 한번 인터뷰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보통 그러면 손님들이 키친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뭘 제일 설명을 어떤 점에 대해서 좀 듣고 보신 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 사실은 어떤 키친이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베스든 어떤 한 카테고리의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면 이제 좋은 컨트랙터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부터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진짜 라이센스가 있고 보험을 갖고 있고 중요하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한국 분들끼리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명확하게 그런 걸 갖고 그런 컨트랙터를 선정해서 시작하는 게 이제 가장 위험 요소나 여러 가지 이견들을 좁힐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보험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되
자기 버짓에 대한 것도 솔직히 오픈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을 계속 나눠봐야 되겠죠. 이제 견적, 예. 저는 뭐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칠 때 만약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은 그게 굉장히 이게 좀 뭐 반드나 뭐 이런 것들 인슈런스를 갖고 있는 컨트랙터들이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라이센스라는 부분은 진짜 뭐 딱 이 면허 아닙니까? 그쵸,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면허를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가격이 조금 뭐 비싸다는 인식도 있고 뭐 이러시겠지만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라이센스는 하나의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허가 그쵸. 면허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쵸. 네, 쉽게 생각하셔서 뭐 그냥 라이센스 없어도 간단한 잡이라도 하다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도 예, 그런 이견을 좁히기가 어려운 부분도 생기고 예,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고 또 그런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 해야 여러 가지 코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 제대로 FM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하게 시작부터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까지 얘기 들으셨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이제 키친이나 베스에 대해서 좀 잠깐 더 얘기해 보고요. 어떤 집의 어느 부분을 고쳐야지 집값의 상승력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집을 짓는 데 대해서도 얘기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